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간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네.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긴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래도 안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음. 5월까지는 트럼프가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팽돌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고 지금 투자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이때 네네. 트럼프 연설이 요즘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날 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새벽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날 정도점을 뚫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제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참 어려운 게 기대를 하면 꼭 안 가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이제 저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비트코인이 금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선점을 해야 된다. 음.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달러의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달러를 뭐, 네.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다. 달러를 음. 위협하지 않는다. 저는 네. 그 발언이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략적 자산을 비축을 하겠다. 모든 게 다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음.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비트코인 전체 양이 2,100만 개 중에 지금 1%를 갖고 있잖아요. 네. 21만 개 정도. 매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 너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폴리마켓이나 보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해리스가 뭐 무조건 뭐를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위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음. 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도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내려가고 해리스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 서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서로 정책 대결을 하고 뭔가 경기 부양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게 좀 경쟁 구도로 가면 경기 부양도 되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도 풀어주고, 트럼프도 이제 할 수 있는 말 다 할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 많이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네. 달에 아마 트럼프가 되고, 1월 달에 트럼프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년 한 5월까지는 뭐 비트코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내려가고 해리스가 된 게 장점이 많긴 하네요. 뭐 그렇죠. 왜냐면 바이든이 있을 때는 우리 트럼프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너는 끝났어. 이겼어. 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우리 화합이 중요하고 그쪽이 이제 네. 비난할 것도 없고 나는 어차피 나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이제 음.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블록 경제로 가고 중국 배척하고 근데 우리 애국주의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네. 등장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트럼프다워 졌잖아요. 그쪽이 음. 이제 또 욕도 좀 하고 비방도 좀 하면서 정책 대결도 좀 하고 그럼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블루 웨이브가 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할만하니까 유동성도 풀고, 그다음에 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8월 달에 그죠? 주식, 뭐 모든 자산이 좋아야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좋을 거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채 발행도 계속하면서 유동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등비등한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8월 달이 좀 중요하겠네요. 8월 달에 경기가 좋으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 뭐 알고 있듯이 기존의 대통령이 그죠? 8월 달에 자산시장이 좋아야만 당선될 네. 확률이 8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해리스가 될 확률은 좀 낮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도 얘기를 했잖아요. 해리스 갖고 좀 안 된다. 근데 미셸 오바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음. 미셸이라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 굳이 트럼프랑 싸워? 상명에 나오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나왔을 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뭐 해리스가 뭐 앞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8월 초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불면서 민주당 표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자산시장은 다 트럼프 베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트럼프 베팅을 했으니까 전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셸 오바마는 다음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오바마 같으면 다음에 나가면 뭐 거의 또 8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어.
지금 미셸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미셸 오바마가. 아, 몰랐네. 아마 지금 나오면 트럼프랑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번에 이제 못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대선 자금을 사실은 바이든한테 줬잖아요. 음, 후원금을. 근데 네.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아, 마음이라는 게 줬던 걸 다시 받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 받은 거 그냥 써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음, 때는 해리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트럼프가 요즘 워낙 또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음, 될 확률이 많이 높은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한번 해볼 만하니까, 제 생각엔 음.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덕분에 또 많은 거를 배웁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7만 달러 이게 딱 찍자마자 확 빠졌잖아요. 컨퍼런스 끝나고 하루 이틀 있다가. 네네. 요즘에 비트코인 시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날짜가 7월 31일 수요일 밤 8시거든요. 현재 시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는 시황은 오늘 또 새벽에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새벽 3시쯤이니까 지금 뭔가 다들 긴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항상 그때 금리 결정 전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음, 결정하고 나서 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숨 죽이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이제 이제쯤 올 때쯤 되지 않았어? 그죠? 아, 이제 횡보 끝날 때 되지 않았어? 좀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좀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줬다 뺏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차라리 그냥 쭉 하락만 하면 그래 포기하고 어쨌든 뭐 매집을 하든 뭘 하든 지금은 너무 헷갈리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맞는 네. 거예요? 지금 이게 음, 지금 사실은 매집 기간이야 아니면 이거 시즌 종료인 거야 아니면 가기 전에 지금 조정인 거야 지금 다들 헷갈려 하니까 사실은 네. 시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간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네.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시황이라고 할 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래도 안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올해 또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사실은 날짜도 절묘하잖아요. 미국의 그 그죠? 비트코인을 보유량 갖고 있었던 거를 범죄자들 뺏은 거를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지갑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데 네. 직업으로 그냥 민주당에서 옮기기만 했는데도 안 팔았지만, 그죠?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파는 건 부담스럽지만 어느 음, 정도 그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투자자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음, 사실 제가 해리스라면 어느 정도 좀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라고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그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리스도 네. 나중에 조금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시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제가 2018년도에 그 처음 장을 겪으면서 막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그 눈물로 물타기 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정말 시즌 네. 아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했냐면 7월 달에 좀 올라가고 8월 달까지 좋고 비트코인이 꼭 보면요 분기 말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9월 말에 안 좋거든요. 네. 이전까지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9월 말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회계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에 네. 사실은 뭔가를 포트를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자산을 팔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9월 초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이 또 있고 하잖아요. 9월, 15월 정도에 뭐 네.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9월 초에 어느 정도 시드가 불어나면 반 정도는 저희는 덜어내려고 했거든요. 야, 빨리 비트든 덜어내시네요. 이더든 음, 그리고 나서 9월 초에 많이 하락을 하면 또 그때 들어가려고 아, 야, 저희 그런 그렇게 거 한번 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오르면 팔고 어려운데 떨어지면 다시 요번에는 사고 이런 건가?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저도 잘 안 하는데 요번에 좀 음, 많이 불안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 많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시즌 그 종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시그널이 뜨면 그 반이라도 먼저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요즘 많이 과감하게 좀 일단 불안합니다. 덜어낸 다음에 그 나중에 분위기 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 대선 쪽 이슈가 제일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11월에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초반에 비트코인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취입은 1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어쨌든 취임하기 전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당선됐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음, 이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면 금리도 낮춰줄 거야. 응? 그다음에 법인세도 낮춰줄 거야. 유동성도 공급할 거야. 하면서 뭔가 좀 자산 시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보답은 초반에는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음. 5월까지는 트럼프가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임기 초반에는 좀 경제를 전반적으로 띄우려고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왜냐면 또 상업용 부동산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트럼프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쨌든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이런 데 네, 배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은 정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좀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지금도 너무 휘청휘청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네.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로 인한 호재로 좀 오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코인이 크게 상승하려면 뭐 흔히들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기관 자금 같은 거. 그런 네네. 큰 기관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근데 기관장은 생각보다 지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라고 음, 해서 저번에 얘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위스콘신주에서 들어오고 그죠? 저지시스에서 들어오고 요번에 또 네. 미시간주에서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블랙락이 얘기하면 보통 블랙락은 약속을 지키거든요. 기관 자금이 네, 원래 그 6월달 그 ETF 되고 나서도 우리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연금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해서 그때 들어온 게 이제 처음에 들어온 게 위스콘신 주제였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주가 네,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랙락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그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자금을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락 자산 운용을 네. 하잖아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 상품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음, 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랙락 계획은 뭐냐면 다음번에 먹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지금 네. 총 매출 중에서 수익 모델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라고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와, 장난 아니네. 어. 네, 그러니까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을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음, 방송에서도 블랙락이랑 같이 물리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걔네 평단가가 6만 네, 500이니까 그냥 같이 네. 물리자. 라고 얘기했던 게 음. 어쨌든 블랙락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줘야 기관들 들어오고 본인의 다음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블랙락을 네. 믿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